예,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주제 조금 재밌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녀초의 양극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블라인드 뒤지다가 좀 재밌는 글을 봤어. 스카이 서성한 출신 여자들 중에서 노녀초들 많냐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상위대학 출신 여자들도 노녀초들이 상대적으로 많나 적은가 좀 많이 궁금하다. 아무래도 학력이 좋으면 남자들도 다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근데 실제로 여기 반응이 뭐 사람들이 많이 본 글은 아니라서 덧글이 많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보통 이제 좋은 대학 들어온 여자들은 집안도 좋고 그래서 다들 때되면 한다라는 이런 덧글이 있었고, 그리고 내 주변은 오히려 좀 빨리 가긴 한다. 외모 상관없이. 그래서 오히려 좀 빨리 한다 쪽의 의견이 더 많았단 말이야. 역시 빨리 하는구나. 메리트 있고 똑똑한 애들은 빨리 한다. 물론 빨리 한다고 해서 행복해 보이진 않는다. 결혼이 현실이다라는 의견이 있었긴 하지만, 근데 여기 SK 이노베이션 아저씨도 여기 기름쟁이지. 연봉이 제일 센 애들이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기름쟁이들인데, 여기서도 자기 나름 이제 인텔리니까 이노베이션 갔을 거 아니야. 근데 주변 생각해 보니까 다들 진짜 신기하게 빨리 가긴 했다. 인지하진 못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좀 신기하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진짜로 신기하다. 똑똑한 애들은 결혼도 빨리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나도 근데 이걸 듣고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 근데 내가 이걸 생각해보니까 확실히 양극화가 되겠구나라고 그걸 좀 나도 느끼게 됐어. 그래서 저는 이제 내 주변에 그렇게 인텔리한 여자들이 많지 않고 나는 보통 남자들이랑 어울렸으니까. 근데 간간이 이렇게 아름아름 아는 애들 아니면 스친 애들 아니면 혹은 카톡에 저장되어 있는 애들을 보게 되니까 진짜 양극화가 엄청 심해. 아예 안 갔거나 아니면 지금 와서 못 가고 있거나 아니면 좀 생각보다 빨리 했거나 그런 경우가 나도 신기하게 좀 제법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만났던 애들 중에서도 나도 남자들은 원래 좀 본능적으로 나보다 좀 우월하다 싶은 여자한테는 좀 쫄리잖아. 나도 그런 여자를 몇 명 만난 적이 있거든. 그래서 뭐 진지한 관계로는 발전하진 못했지. 나도 이제 나보다 딱 봐도 여자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예쁘고 그런 애들을 보게 되면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만 하고 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남자들은 약간 쫄리는 게 있거든. 나도 내 인생에 내가 좀 쫄렸던 여자가 몇 명 있긴 있었어. 근데 그 여자는 다 간 거야. 근데 엄청 빠르게 가진 않았는데 다 가가지고 지금 빠이오족해서 살고 있어. 실제로 지금 막 다 놀고 있더라고. 남편도 씨발 잘생겼어. 몸도 좋아. 심지어는 씨부래. 그래갖고 막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봤는데, 결국엔 이제 이 물음에서 시작을 해야 되나.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통계를 봤을 때 학력이 높을수록 노처녀들이 많게 나오잖아.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 물음에 대해 가지고 하나씩 이걸 뒤집어 보니까, 통계니까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일단 난 GPT한테 물어봤지. 고학력 여성일수록 은근히 빨리 가는 여자들이 많은데 이런 양극화의 이유가 뭘까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날카로운 질문이고, 고학력 여성의 조기 결혼과 저학력 여성의 결혼 지연, 결국엔 이게 전부 다 공존하고 있고 결혼 시작은 이미 양극화가 돼 있고 이게 통계적으로도 굉장히 뚜렷하다는 거야. 그래서 고학력 여성일수록 빨리 가는 게 오히려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지. 고학력 여성은 비슷한 수준의 고학력 남성과도 연결될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높고, 그런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결혼 의향도 강하고 결혼 준비도 잘 돼 있고, 보통 학력이 높으면 또 직업이 좋잖아.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이제 서울대 같으면 뭐 같은 캠퍼스 내에서 의대, 로스쿨, 행시 다 만나기 쉽지 않냐. 걔들은 학생 때 합격한 애들이잖아. 걔들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치 있는 여자라는 사회적 프레이밍이라는 게 뭐 결국에는 고학력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성실하고 똑똑하고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인상도 주고, 그리고 오히려 이게 남자 입장에서도 좀 뭔가 이제 같이 대화가 통하는 여자다라는 이런 것도 있고, 당연히 이제 경제적 자립 기반도 빠르게 완성된다는 거지. 방금 전 말한 것처럼 애들 막 이제 다 완성되잖아. 학교 다닐 때 막 행시 합격하고 그런 사람이 엄청 많잖아, 서울대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빨리 가게 되는 애들, 특히 난 어떤 커플도 많이 봤냐면 커플들이 좀 많이 생겨. 인턴 레지던트 할 때 그때 결혼한 사람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 우리 고객도 의사 때 만나갖고 의사 커플로 결혼한 그런 분들이 제법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빨리 가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조건이 되는 사람만 가능한 프리미엄 옵션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확실히 내가 생각을 해봐도
보통 이제 결정사에서 얘기하는 게 나이는 깡패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그 나이가 조건이 되는 가운데서 여자가 뭐 이제 능력이 좋거나 아니면 이제 또 이제 나이가 깡패라는 그 가운데서 직업도 좋고 이러면 이게 완전히 개깡패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옛날에 저희 방에 왔던 여자들 중에서도 이쁜데 시집을 제일 잘 간 것 같아. 우리 구독자 중에서는. 근데 그 여자 직업이 의사였어. 우리 구독자랑 맨날 싸우거든. 맨날. 야, 저 새끼 저거 의사인 거 거짓말이다. 하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 빡쳐갖고 자기 의국 시절 사진 보내줬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 싸움 그렇게 끝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여자가 결국에 25살인가 그때 아마 그 인턴 레지던트 아마 그때쯤 이제 25이면 그때쯤 이제 예과 본과 이제 근데 그때쯤 끝나겠구나. 그래서 그때쯤 바로 갔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가면 그게 된다는 거지. 항상 뭐든지 그런 게 있잖아.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작은 거에 엄청나게 붙게 돼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음식을 먹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 뭐 10만 원까지는 가격이 비례하다가 조금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면 이게 가격대가 막 올라가게 되잖아.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뭔가 결격 사유가 있으면 있을수록 팍팍 깎이는데 그 결격 사유가 없으면 없을수록 기하급수로 그 가치가 올라가거든. 근데 여자도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이가 어린 깡패 상태에서 그게 기반이 돼버리잖아. 그럼 이렇게 쫙 올라가고 그걸 여자들도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때 가는 애들도 실제로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우리는 이 통계에 대해서 궁금한 거지. 근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대학원이 높으면 대학원이나 여자들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미혼율도 굉장히 높지 않냐.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얘기하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래. 통계청 자료냐 혼인율 관련 연구를 보면 여성 학력이 높아질수록 전체 결혼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이 매우 도드라지게 보이지. 석사 박사. 근데 문제는 동시에 둘 다 사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핵심 요약을 하자면 고학력 여성은 일부러 가거나 아예 안 가거나 둘 중 하나가 돼버린다는 거지. 그게 양극화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풀어서 설명하면 빨리 할 애들은 빨리 가. 자기 가치가 높을 때 머리가 좋으니까 빨리 가고 안 할 애들은 그냥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야 굳이 결혼을 해야 돼? 돈 잘 버니까 보통 학력이 높으면 돈을 잘 벌잖아. 그럴 바엔 그냥 안 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전체 결혼율은 낮아지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또 간 애들은 또 빨리 갈고 그리고 남자들 중에서 또 너무 똑똑한 사람들도 이제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거 진짜 사실이거든. 기본적으로 남자는 자기보다 와 여자가 확실히 우월하다 싶잖아. 쫄리는 게 있다. 진짜 나도 그걸 겪어봐서 알아. 나도 웬만하면 내가 낸데 하는 사람인데 내가 잘났다기보단 그냥 난 약간 족가라마이싱이 있잖아. 나 뭐 그래 발씨 어쩌라고 나도 그런 게 있는 사람인데 나도 근데 그런 걸 느낀 여자들이 몇 명 있거든. 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고학력 여성일수록 이제 결혼 기준이 빡세지고 그리고 빰이 비혼 트렌드도 고학력 쪽에 또 집중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양극화가 나오게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고학력 여성이 조기 결혼이 많다는 거는 할 애들은 빨리 해치우는 거고 미혼율이 높은 것도 아예 안 해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통계가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이런 양극화가 벌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노년초도 따지고 보면 근데 이런 식으로 양극화가 벌어지는 건데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노년초로 가면 갈수록 학력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이 있을 때 높은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해지는 것 같아. 내가 느낀 거는. 왜냐면 우리 증권사 과장님도 40 넘어서 시집을 갔거든. 40 넘어서 시집을 가서 딱히 뭐 하자가 있는 그런 여자분은 아니었는데 근데 일단은 고학력이면 일단 돈이 많다니까. 기본적으로. 그래 증권사 다니면 돈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돈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제 매도 호가 넘기면 받아주는 사람들이 조금 더 탄탄하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학력이 낮은 여성이 조금 더 결혼하기 힘들어지게 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 나이가 들었을 땐 노년초급이 됐을 때 매도가로 물론 여자들은 이제 그냥 다들 배나 대머리에 막 뚱뚱한 사람한테 던지려면 던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이제 잘 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봤을 때는 그때는 확실히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조금 유리해 보인다. 왜? 돈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걸 알아가지고 저학년의 여성은 그 나이가 깡패라는 거 그거 하나로 밀어붙여서 성공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든 전문직 여자들 같은 경우도 자기가 돈을 많이 버는데 근데 자기가 봐는 남자들은 자기가 보기 괜찮은 남자들은 그 나이 어린 깡패들한테 DNA적으로 그게 끌리거든. 그게 끌리는 건지 꼴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뭔가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각자의 그런 이제 굴욕적인 패배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라인이 완성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노총각들을 보잖아. 내 주변 보면 확실히 극과 극이야. 그래서 극과 극인데, 남자 노총각은 잘 살고 못 사는 애가 뭘로 나뉘냐면, 이거 잘하고 다니냐 못하냐. 이거 잘하는 애들 있잖아. 나이 들어서도 야, 그렇게 부럽다. 일단 나는 아닌데 일단은 나는 아닌데 내 친구 중에 몇 명이 있거든. 잘하고 다녀. 그것도 이제 어리고 이쁜 애들 잘하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 실제로 있다니까. 많진 않지만 근데 그런 애들이 제일 부러운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